액수로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네.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남성분. 이렇게 멋진 표현을. 제가 작년에는 자우림 더 원더랜드의 개봉을 맞아서 자우림 멤버 3분을 인터뷰했었고, 올해는 관능소설의 발매를 맞아서 김윤아님을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사진팀의 배려이기도 한데요. 사진을 찍을 때 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사진팀 포토그래퍼, 사진기자분들이 음악을 선곡하세요. 그런데 작년 자우림 인터뷰, 그리고 올해 김윤아 인터뷰 때는 사진팀 선배가 저에게 선곡권을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우림과 어울리는 음악, 김윤아가 어울리는 음악,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이제 현장에서 선곡해 틀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자우림 인터뷰 때는 어떤 음악을 틀었었냐면, 일단 세 분이 또 오랜 친구시기도 하고, 네.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밴드 중에 퀸이 있어요. 네. 퀸과 친구하면 You Are My Best Friend를 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You Are My Best Friend도 틀었고, 자우림의 남자 멤버들이 이선규님, 김진만님이 처음 김윤아님이 노래하는 순간을 마주했던 순간에 윤아님이 타 밴드에서 부르셨던 곡이 You Really Got Me라는 더 킹크스의 블루스 곡이어서 그 곡도 틀었었고, 또 김윤아님이 워낙 트윈픽스 시리즈의 팬이셔서 오드리스 댄스 같은 트윈픽스 사운드 트랙도 틀었었고, 이번 관능소설 인터뷰 때는 또 탱고가 이번 앨범의 중요한 테마인데, 김윤아님이 그 요요마의 탱고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리베르 탱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특별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가령 김윤아님의 솔로 1집 앨범도 이번 관능소설과 마찬가지로 앨범의 제목과 동일한 Shadow of Your Smile이라는 에세이가 앨범과 함께 동봉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윤아님이 출판사를 끼고 그 에세이를 내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뭐 인터뷰 전에 사담을 나누면서 했더니 윤아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21세기 초반이잖아요. 2001년이면 그때의 인세와 25년이 흐른 지금의 인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창작자의 처우 개선, 작가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노동권까지 연관이 되는.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고려를 받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원고지 매수잖아요. 맞습니다. 1매당 얼마, 그렇죠. 200자당 얼마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고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진 않겠지만 아시죠? 이 액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건 저와 평론가님의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사실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김윤아님과 시내21의 인터뷰가 화제가 굉장히 됐던 부분, 그리고 정재영 기자님이 방금 화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 바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관찰하는 김윤아와 해피엔딩 노래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영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관찰하는 김윤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김윤아님의 대답이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문에서부터 사실 좀 화가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화가... 조금 더 전후 맥락을 설명을 드리면, 그런 관찰 예능 혹은 다큐성 예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던 시절이 2010년 이후라고 보거든요. 어떤 미디어의 역사를 돌아보면. 근데 2011년에 자우림 8집이 나왔고, 그 해에 나는 가수다라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 자우림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윤아님이 종종 관찰 예능에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는데, 출연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장을 보셨어요. 김윤아의 장보기. 장보기가 그렇게 컨텐츠에 포함이 됐더랬습니다. 이게 예능이든 아니면 인터뷰 지면이든 늘 사실 부족해서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지가 곧 연출자의 시선이기도 한 건데, 관찰 예능이든 자꾸 김윤아님께 살림 팁, 육아 팁 이런 것들을 묻는 행태. 저는 뭐 엄마로서의 김윤아, 주부로서의 김윤아도 이 사람의 일상과 세계를 이루는데 불가결한 요소라는 생각은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문에도 썼지만 동일 경력,
혹은 동일 연령의 남성 아티스트라면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아도 되는 요소고 듣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연속해 받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약자, 그러니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공격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공격들에 김윤아님이 자주 노출이 됐던 것도 현실이고요. 네, 사제가 많이 네. 되는데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부당한 네, 공격이 부당한 경우가 많죠. 프레임이죠. 그런 네. 것에 또 팬으로서 분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피엔딩이라는 곡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팬으로 느꼈던 분노,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티스트에게 가해지는 어떤 프레임들에 관한 분노에 굉장히 좋은 화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앨범 발매 전에 사실 유나님이랑 앨범의 곡들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 해피엔딩이라는 곡은 김유나님의 다른 곡들 걸, 네. 에드왈드, 그리고 은지와 내자매 곡 같아요. 아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집합들의 네. 일환인 거죠. 일종의 김윤아님의 작은 아씨들. 네, 작은 아씨들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아티스트를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제가 품었던 의문들과 좋은 방식으로 결부할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저한테 여성들은 타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성애자 남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그렇지만 김유나의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김유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저의 좋은 동료로서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투사처럼 얘기하는 아니요. 제가 그걸 이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네. 방금 정재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윤아님이 사실 한국에서 이제 독보적인 어떤 여성 로커로서 이제 록 밴드를 이끄는 이제 음악가로서 그리고 사실 아주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밴드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많은 좀 받지 않아도 될 비판과 네. 그리고 데뷔 초기에 만들어졌던 프레임 사실 홍대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뮤지션들에게 씌워지는 어떤 특정한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이 사실 제가 방금 홍대 이제 밴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일렉트로닉 씬의 DJ 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선입견이 이 아티스트를 음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재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가 바라보는 이 사람에 대한 시선이 결국 이 사람에게 궁금한 것이 그 사람의 음악 세계와 그 정신 세계가 궁금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엄마로서 뭐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네.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의 세계를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피엔딩의 노래 가사를 보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해피엔딩 이후에도 삶은 흘러가고 사실 이런 가사들은 사실 김윤아님 또래의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또 이런 일상에 대해서 더욱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라이브 콘서트에서 셀리니스트상 앵콜곡의 끝곡, 정말 마지막 곡이죠. 네. 정말 마지막 곡이 해피엔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여러분 잘 아신 할렐루야를 부르시면서 등 뒤에 날개를 달고 등장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시고 고잉홈을 부르시고 네.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을 부르시면서 그 공연을 마무리하셨는데 해피엔딩에도 나의 날개를 돌려줘라는 가사가 있지만 맞습니다. 그 곡을 부르시는 유나님을 객석에서 바라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호련하게 이 노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성애자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들의 세계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세계를 옮기고 그런 계속해서 듣고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는 맞아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네. 남성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는 평생 도태되실 겁니다. 네, 단어가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윤아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같은 커리어의 이제 남성 뮤지션이었다면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요. 김윤아님의 어쨌든 이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윤아님이 매 인터뷰마다 이제 영화를 추천을 한 편씩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윤아님의 영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나는 어떻게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영화는 정재은 감독님의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김윤아님이 OST로 참여하신 영화야 많죠. 네. 가장 유명하게는 허진호 감독님의 봄날은 간다 라는 영화도 있었고 같은 감독님의 덕혜옹주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삽입곡을 부르셨고 그런데 이 고양이를 부탁해에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자우림 3집의 꿈의 택배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꿈의 택배편이 흐르는 순간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꿈의 택배편이 흐르는 순간에 좀 집중해 보시길 권하고요. 또 이 영화의 또 OST로 참여한 물론 김윤아님은 삽입곡이었지만 또 OST로 참여하신 가수들의 명단이 또 기라성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인별도 있고요. 그렇죠. 배두나, 이효원 같은 훌륭한 배우들의 젊은 시절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고 그 한때 뭐 시대 정신을 좀 상징하는 네. 영화로 볼 수 있겠죠. 정말 그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때 청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상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녹아 있어서 이 영화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부기나이트라는 영화예요. 제가 김윤아라는 사람에게 배운 감독이 둘이 있어요. 한 명이 테리 길리엄이고 한 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에요.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을 어떻게 알게 됐냐? 아까 저희 대화 중에 언급했던 자우림 8집의 타이틀곡이 아이돌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 중간에 김윤아의 아이돌들이 나와요. 맞아요. 뭐 히로, 오조, 프레디 뭐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케이트 블란쳇도 나오고 틸다 스윈튼도 나오고 뭐 미셸 공드리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거기 헤더가 나와요. 음. 이 헤더가 여러분 아시는 그 미국 배우 헤더 그레이엄 맞습니다. 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헤더 그레이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헤더가 헤더 그레이엄이래 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네이버에 헤더 그레이엄을 검색해 봤을 때 이제 헤더 그레이엄의 가장 유명한 영화가 부기나잇.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입장하는 롤러걸이 헤더 그레이엄이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부기나잇이라는 영화를 알게 됐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야 뭐 20세기 말 21세기 미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감독 중에 한 분이시고 저는 그분의 모든 작품을 다 좋아하지만 부기나잇을 굳이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헤더 그레이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의 수많은 영화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부기나잇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든 요소가 총집합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사운드 트랙도 정말 좋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기나잇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폴 토마스 앤더슨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괴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노래가 이제 20세기 소년과 같아요. 거기도 그렇죠. 이제 김나님이 여러 아티스트 분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뭐 듀란, 마돈나, 비틀즈, 올리비아 하세 얘기도 나오고 그 아이콘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레나데라는 독일 감독의 토니 에르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에 추락의 해부랑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너무 익숙하신 독일 배우 산드라 휠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68세대라고 하죠. 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나서 세상의 부조리를 좀 직접적으로 마주한 세대. 그 68세대의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금융자본주의의 절정을 사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산드라 휠러가 연기를 했어요. 그는 이런 어떤 부녀 간에 벌이는 아주 재밌는 소동극이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의 골자인데요. 여기서 조지 벤슨이 원곡이고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곡을 아버지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딸이 완창하는 장면이 있어요. 명장면인데 기억이 나네요. 저는 사실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가사 들어보시면 굉장히 찬송가 같은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이 곡을 안 좋아했는데 김윤아님이 사랑의 형태라는 콘서트에서 이 곡을 커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의 여러 요소 중에 윤아님이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나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를
무대에서 외치는 순간 제가 기립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건 민폐죠. 민폐이기 때문에 기립하지 않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네, 주체로 살아가는 법, 네, 1인분의 삶을 구성하는 음,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누구도 나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고 나는 세상을 끊임없이 직시하며 다만 마음의 사랑을 품은 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가사의 해석을 김유나 님이 무대에서 그 곡을 커버하실 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no. 아마 조지 벤슨과 휘트니 휴스턴도 그런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제가 몰라 뵀을 테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곡이 가장 기묘하게 쓰였던 영화가 마레나데 감독의 토니 에드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추천드립니다. 재밌죠. 삶을 이제 주체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시다니 역시 이 김이나님의 제자와 김이나분의 지인이면 이런 재능이 생기는 거죠. 지인은 아니고 팬입니다. 네. 네. 정재현 기자님의 아주 깔끔한 추천으로 이제 3편의 영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정재 두 번째 시간은 정재현 기자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작업하신 일들 그리고 김이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김이나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간단해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의 방송처럼. 하지만 평생 순명하며 자우림과 김유나의 음악 세계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누군가에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김유나님이 부러워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재현 기자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재는 매주 이유빈 기자님, 정재현 기자님, 시내21의 두 기자님과 함께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화와 음악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